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는데, 이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드디어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후보 사이에 첫 대통령 선거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라이브로 또 켜서 이렇게 함께 듣기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들으면서 제가 또 실시간 통역을 할 수 있는 데만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을 그 안에서 다룰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상당히 멋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대통령 선거 토론이 이제 내일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토론의 일정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잠시만요. 이제 네, 그쵸.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9시부터 10시 반 EDT인데, EDT는 이제 이 시간에 1시간을 더 하고 AM, PM을 바꾸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PM이니까 우리나라는 AM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첫 토론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이다. 네, 그리고 제2의 고향이네요. 오하이오.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이뤄질 거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목요일 9시부터 10시 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으시면 오전 10시부터 11시 반이고, 네, 목요일 오전이 되겠네요. 네, 10월 15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월 22일에 오전 9시부터 10시 반, 또한 목요일입니다. 근데 CDT는 플러스 1이 아니고 2시간을 더해서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토론은 10월 22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겠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이제 부통령 토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트럼프의 최측근인 마이크 펜스와 이제 조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카말라 해리스, 이제 그 격식 없는 선거 유세로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둘 간의 토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인데 바꾸면 이제 목요일 오전, MDT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네, 어쨌든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부대통령 토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일단 원문으로 먼저 가져와 보면은 타픽이죠. 그래서 트럼프 앤 바이든 레코드 해가지고 한국말로 해보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록, 뭐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점들이 이렇고, 뭐 이런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스프림 코트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 이번에 긴스버그 대법관이 죽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이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원래 보수보다 진보가 한 명인가 더 많았는데, 긴스버그 그분이 이제 진보 쪽이었죠. 근데 진보 쪽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를 만약에 트럼프가 보수 쪽으로 앉히면 이제 보수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법관이 하는 일이 미국적인 가치란 무엇인가, 거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그리고 미국적인 가치관 이런 걸 결정할 때 여기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대법관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다룰 것이고, 세 번째로 코로나에 관해서, 네, 코로나, 코비드-19, 이코노미, 경제, 그리고 race and violence in our cities 해가지고 우리 이제 미국에서의 인종과 폭력, 그리고 integrity of the election 해가지고 선거의 완전성 등. 이거는 뭐 이제 서면 투표를 할 거냐 직접 투표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얼마 전에 서면 투표를 해서 바이든이 뽑히면 평화적으로 권력 이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주제들을 뽑아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 첫 토론회는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열린다. 90분간 진행하며 폭스 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가 맡았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제가 신문 기사, 외신 기사를 읽었는데 그 어떤 선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볼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겁고 영향력이 클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거가 어떻게 투자자들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해서 제가 뭐 마켓워치도 찾아보고 야후 파이낸스, 뭐 로이터, CNBC, 뭐 인베스터닷컴, 뭐 제가 외신 기자 최신 기사는 웬만하면 다 읽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우리한테 가치가 있겠다, 우리한테 영향이 있겠다 싶은 기사들이 이제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서 이제 따끈따끈한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외신 뉴스들을 제가 번역해서 올리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뽑았던 제일 우리한테 적용할 만한 뉴스 기사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토론 이슈를 놓고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어떤 응답을 하느냐보다 어떤 후보가 더 우세할 것이냐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토론 직후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1960년 이후로 첫 토론 다음날 S&P 500 움직임의 중앙값은 네, 뭐 마이너스 1%도 되지 않죠. 그래서 토론 다음날은 영향이 별로 없겠지만 이제 토론 후에 그런 뭐 전화 조사도 할 거고 뭐 이런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인가 그걸 조사한 자료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고 이제 네, 리베카 펠턴이라는 네, 전문가시겠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뭐 패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느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주가에 플러스가 된다. 바이든은 뭐 아시다시피 진보 쪽 성향이고 복지 쪽에 이제 돈을 많이 쓸 거고 친환경 쪽에도 돈 많이 쓸 거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기업에 대한 이런 법인세를 감면해 줬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잠재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상원의 통제력을 얻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면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네, 기업 세금 감면 혜택, 법인세 감면 혜택은 지속될 것이고 또한 지금 중국에 대해 굉장히 대립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화웨이에 대해 미국산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오늘자 소식으로 보면 SMIC라고 해서 중국의 가장 큰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인가? IDM인가? 아무튼 반도체 업체에 대한 네, 미국 업체가 이제 맡기지 못하게 해서 또 중국에 대한 몽둥이를 세게 내려쳤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강경적으로 나갈 것이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인프라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어떨까요?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에는 긍정적이지만 기업과 고수도 개인들에 대한 세금을 다시 때릴 거고 특히나 은행,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에 더 많은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여기 빠진 게 이제 친환경 정책을 펴겠다고 했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선출이 된다면 친환경주, 뭐 수소에너지, 수소연료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에코프렌들리한 분야에 대해서는 뭐 떡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무역 파트너에 대해 관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무조건 바이든이 된다고 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고 계속 오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될 경우에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상태가 코로나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특정 당의 정책이 중요하다기보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과연 백신이 빨리 나와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냐 코로나가 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민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9월 18일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했는데 그 후임을 지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과 저희 공화당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첫 번째 토론이 이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후임을 자기 편으로 앉히기 위해서 후임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후임을 이미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만 되면은 앉혀질 텐데 그 안에서
또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서면 투표는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만약에 서면 투표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바이든이 이긴다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주가가 더 떨어졌죠. 왜냐면 뭐 혼란이 발생하면 주가에 부정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혼합된 걱정과 혼란이 최고점을 갱신하던 증권시장의 조정을 가져왔었습니다. 뭐 어제는 좀 올랐는데 그 전까지 또 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첫 토론 이후에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두 후보의 선호도가 이전보다 더 가깝게,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다, 이러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자, 근데 토론 결과도 중요한데 토론 자체의 사항도 중요하다. 어떤 점을 봐야 되냐?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특히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는 이미 강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중요한 점이 세금 정책이죠. 세금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언제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점이 바이든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세금 정책을 어떻게 언제 도입할 것인지, 이 점을 내일 좀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선거 토론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조건 반사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뭐 혼란성이 증대돼서 조금 조정이 올 것 같아 해서 팔거나 아니면 뭐 근거 없이 사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이 큰 영향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루스마크사는 고개라고 돼 있는 고객들에게 바벨 전략을 도입할 것을 조언했다. 바벨 전략이 이제 바벨이 쭉 바가 있고 끝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무게가 있는 추가 붙죠. 그래서 양쪽으로 극화된 전략을 말하는데, 그래서 9월 조정 전에 지금까지 지나치게 많이 성장한 대형 성장주, 뭐 마가나 팬 같은 주식들이겠죠. 애플, 마소, 뭐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거대한 기술주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상승률이 뒤처졌던 생필품 기업 위주의 주식의 비중을 늘려라. 뭐 꼭 생필품, 뭐 프록터 앤 갬블스 이런 거 말고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은행업, 뭐 아무튼 지나치게 조정을 많이 받고 회복하지 못한 이런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은 타격을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따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존버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특정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할 경우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을 암시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헌신을 물었는데, 네, 돌려 말하며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는데 트럼프를 주로 지지하는 계층이 이제 가난한 백인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미국 우선주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서면 투표를 안 할 확률이 높다고 한 것을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 투표가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경우 트럼프가 꼬장을 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롱뷰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회장 DJ 패터슨, 뭐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명한 투자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 미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선거가 지연되는 것,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좌파 우파 선거자들이 개표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 또는 워싱턴 거리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을 지키기 위해 군을 불러들이는 것. 네, 여기까지 갈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양측의 개표 결과 차이가, 선거 후에 근데 미국은 이제 선거가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뽑은 그 선거 대표단, 대리단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먼저 투표를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주로 거의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의 차이가 2,000표 이내로 아주 근접하게 나왔을 경우를 최악이라고 했다. 왜 그랬냐? 왜냐면 2000년에 민주당의 엘고 아저씨, 친환경론자시죠? 그리고 조지 부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2000년 11월 7일 대통령 선거 당일과 12월 5일 최종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발표되는 날에 S&P 지수가 5%, 8% 이상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가 이제 경쟁주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 결과가 너무 근접하게 나와서 풀 머신 리카운트, 아예 다시 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쭉 떨어졌죠. 자, 그리고 보면은 쭉 해가지고 다시 개표를 했겠죠. 그리고 결과가 나와서 고어 대통령 후보가 포기를 했다. 이때도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후보 간의 이런 개표 결과가 너무 가까워서 다시 리카운트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이제 급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장 아저씨는 뭐라고 했냐? 투자자들은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랑 비슷한 말이에요. 수익이 가장 큰 거대 기술주 종목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등등은 현금화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은행과 순환주기를 가진 종목들. 순환주기를 가진 종목들은 이제 계절을 타는 종목들, 지금은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올 종목들, 그리고 은행업, 다시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모든 주식을 현금화해서 시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것은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먼저 회복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이게 같은 기사가 아닙니다. 여러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때 바벨 전략을 써라. 그래서 수익률이 이미 큰 거대 기술주 종목들은 낮추고 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서 올라오지 못한 은행이나 순환주기를 가진 종목들, 생필품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은 뭐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대통령 선거 그 자체보다는 코비드 19, 코로나, 이게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리고 뭐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이 대통령 선거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극복하면 괜찮을지에 대한 그들의 추천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 토론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수요일 아침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토론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제가 통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